블라인드 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IESET 김태성 본부장, FNC 김호주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김호주 대표님이 오늘 준비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단기 조정 마무리 이 종목 본격 상승 흐름 전망 어떤 종목일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하이닉스 지금 사실 방송 들어오자마자 이제 대표님이 HTS가 안 되는데 하셨는데 하이닉스 사실 HTS 없이 설명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이닉스는 뭐 필요가 없습니다. 예. 노트북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 예. 하이닉스 일단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역시 뭐 AI 그리고 뭐 그쵸. HBM 이걸로 인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슈퍼 사이클이 좀 나오면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또 반도체 업황에 당연히 뭐 단순 이제는 회복 국면을 넘어서 좀 슈퍼 사이클로 그쵸.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BM에 관련해서는 뭐 이미 뭐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AI 수요에 따른 즉각적인 이제 수혜가 좀 되는데 제가 오늘 하이닉스를 이제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그저께 제가 돌격. 예, 돌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뭐 차트 뭐 눈에 아마 다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어느 네. 정도 눌림목 있었고 지금 많이 쉬어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조금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4분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실적까지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영업이익이 뭐 거의 100조 수준까지 좀 확대될 수 있고 영업이익률만 따져도 거의 한 30%에 가까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예. 좀 긍정적인 영향을 해서 혹시나 아직 안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하이닉스는 뭐 지금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샀을 없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이 실적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요. 또 AI 관련된 분, 또 데이터 센터 뭐 여러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이닉스는 뭐 늦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여기에서 가장 1위를 하나 꼽는다면 저는 무조건 그렇죠.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서 현재가 이하에서 어느 정도 매수는 다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65만 원. 최고가? 네. 6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8만 원.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닉스 일단 설명해 주셨습니다. 투자 경고 걸린 지 이제 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이제 풀릴 날이 올 것 같은데 그 전에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에 매수해 보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내일장 상승 시그널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라. 일단 내일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큰 상태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봐야 할지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대한전선 전선도 좋죠. 지금 현 시간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 0.5%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좋아요.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주말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물론 이거니와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가장 높게 좀 잡아봐야 되는 섹터와 테마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 이제 HVDC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HVDC.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의 가장 큰 고객사는 지금 북미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원달러 환율이죠. 네.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이보다 지금 더 좋은 나쁘지 않은 상태, 아주 없다라는 좋은 거죠. 상태. 특히나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부품을 조달한 상태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출하를 하는 거라서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할 수밖에 없죠. 또 하드웨어 쪽을 본다 하더라도 하드웨어 안에 GPU를 볼 것이냐 TPU를 볼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전력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전선 쪽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 그럼 왜 그중에서 대한전선이냐라고 하면 해저 케이블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 두 기업이 있어요. LS 마린솔루션 그리고 대한전선. 그쵸. 이제 호반과 LS의 싸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것은 수주 잔고입니다. 지금 대한전선의 시가총액이 4조가 조금 넘죠.
근데 올해 10월달 기준으로 받아놓은 수주 잔고를 계산을 해보면 3조 7천억.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거의 버금가는 수주 잔고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확실한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은 사실 지금 미국 프리장에서 전력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그 상승 시그널을 이어간다면 내일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면 내일 시초 아니면 BOJ 발표 이후에 BOJ 몇 시하죠? 내일 한 10시 반에서 11시에 지금 어. 예정되어 있는데 한 점심쯤 저는 대한전선을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 가격보다는 시간을 한번 고려해서.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35,000원 목표가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밀려 내려온다면 18,000원 손절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구리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여기 수익성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가볼까요?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김호주 대표님 전략 공개해 주시죠. 내일장을 선점할 핵심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공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반등의 핵심. 반등을 하는 건데 그중에 코어를 잡자라는 거죠? 그렇죠. 중심은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심은 뭘까요? 중심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중심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이 부분에서 일단은 좀 핵심적으로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그쵸.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슈 뭐 AI 버블 그다음에 뭐 오라클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새로운 이슈냐? 아니죠. 이건 이미 선반영 다 된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AI 버블 논란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다 견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AI 인프라 관련된 이 투자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서 이 지금 살짝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수도 못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버블 논란으로 인해서 AI 쪽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과열을 시키고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돌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수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 전략을 하겠습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기회는 계속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대표님 만났을 때 대표님이 내가 말했지 라고 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수주 잔고. 수주를 보는 거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하면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또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때도 고민해 봐야 되는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산타가 와줬으면 시원하게 와서 선물을 줬으면 좋겠는데 오긴 했지만 일부 몇몇한테만 지금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섹터가 만약 선물을 받지 못한 섹터가 된다면 버티고 보유할 만한 명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주식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실적이고 그 실적을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수주잔고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수주잔고를 대내의 변수에 가장 안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건 수주잔고가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줄어들고 있느냐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북미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이게 나중에는 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AI 시장의 주도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양 매출이 증가하는 쪽에 조금은 더 편승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인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내년에 인하 시기, 인하 횟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팩트는 인하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를 장기간 하는 기업에게는 일단 업황 환경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요. 수주잔고를 기반한 에너지 기업에 여러분들이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종합해 보면은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력 쫙 올라가는 그런 장세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